자, 그럼 다시 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열린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고요. 거기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푼다, 그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 쭉 봤었는데, 오늘 시간 약간 좀 포멀하게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근본적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그 증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은 증명되어 있다라고 그냥 소개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겠어요. 그래서 열린 미분 방정식의 기본적인 이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적인 1차 미분 방정식, 열린 미분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은 우리가 이제 변수가 이제 독립 변수가 t이고요. 그다음에 종속 변수가 이제 y1에서yn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각각의 미분이 어떤 특정한 함수로 주어지는데 그게 이제 t하고yn에 가로전하게 되겠고요. y2의 미분은 이제 다른 원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이제 그거가 되겠고 쭉 그래서 우리 n번째 또 이렇게 이제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의 그 열린 미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테이션을 갖다가 조금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y를 갖다가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열 벡터를 만드냐면은 y1에서 yn까지를 이렇게 밑으로 세워놔. 그러니까 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y로 그냥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이제 밑으로 쓰면 좀 타인이 많이 차지하고 불편하니까 그 전치행이요. t가 트랜스포즈라는 의미인데요. 이거 갖다가 행과 열을 바꾸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전치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행과 열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t를 써가지고 트랜스포즈를 써가지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y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f는 이제 이 함수들을 쭉 우리가 이제 열 벡터를 만든 거라고 하면은 이제 요 노테이션을 가지고서 이걸 우리 한 방에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y 프라임은 이 y를 미분한 거가 f의 t의 y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그럼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는 지금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제 그런 y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h라는 거고 이건 결국은 이제 저거를 만족을 하는 y들의 집합인데 이제 하나하나 우리 h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들의 이제 트랜스포즈가 되겠고 이거는 이 별표친 이 열린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초기치 문제 앞에서 이미 조금 풀었었는데요. 초기치 문제는 이제 각각의 그 함수가 특정 시점 t0에서의 값이 뭐 k1 그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이제 그 k2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초기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저거를 만족을 하는 어떤 이제 해를 우리가 이제 찾는 거가 초기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초기치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1차 열린 미분 방정식이 항상 해가 존재하고 딱 하나의 해를 가진다는 거. 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 해는 유니크하다. 네, 그겁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증명하지 않겠지만은 앞에서 여러 번 비슷한 논리를 우리가 썼었는데 어떤 초기 값이 주어져 있으면은 실은 이 미분 방정식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각각의 함수가 현재 시점 t0에서부터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의 양을 주게 되죠. 그거를 쭉 적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의미의 다른 그 후의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요 방정식에 보면서 유니크하게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가 존재하고 유니크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증명하지 않겠고요. 자, 우리가 그와 같은 이제 일반적인 그 형태에서 특수한 형태가 뭐였었냐면은 리니어 시스템. 여기서 이제 이 존재하고 유니크한 거는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그 조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f라는 함수가 y로 편미분했을 때 그게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인 어떤 그런 파셜 데리버티브가 존재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성질은 만족이 되니까 그냥 뭐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자, 리니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f 함수가 y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곱은 안 들어가 있고 선형으로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11에 y1 쭉 해서 a1n에 yn 플러스 g와 어떤 상수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ai 하고 그 다음에 gi들은 전부 다 t의 함수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상수일 수도 있겠지만은 t에 의존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표시하지 않겠지만은 다 t에 의존하더라도 이건 선형이 되는 겁니다. y1은 그렇고요. 쭉 가서 이제 yn 프라임은 그다음에 이제 a에 n1에 1 쭉 해서 a에 nn에 yn 플러스 gn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선형이기 때문에 행렬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이 노테이션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y를 갖다가 미분 좌변이, 우변은 이게 행렬 형태로 우리가 이런 a들의 개수를 모아놓은 행렬을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면은 ay 플러스 g 이렇게 우리가 컴팩터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g가 이제 제로가 되면은 이게 없으면 이게 우리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상수항이 없으니까.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식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형사가 어떤 두 개의 해를 더해도 해가 된다.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가 성립을 하겠습니다. g가 0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이제 non-homogeneous다 이제 부르겠어요. 자, 이 경우에도 결국 이거는 이제 요구 형태가 특수한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개수들이 이제 잘 이렇게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해가 존재하고 초비치 문제에서 해가 존재하고 유니크하다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선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거를 해의 조건을 우리가 더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건 이제 일반 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모든 경우에 다 풀 필요 없이 어떤 특정한 해를 갖다 구해서 결국 그걸 중첩만 시키면 다른 해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일반 해가 존재한다라는 게 여기서 성립을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베이시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형 독립인 해들의 포함이 되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요거를 만족을 하는 이 어떤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이제 그 y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y1에서부터서 이제 뭐 y2 해가지고 n 개의 서로 선형 독립인 거가 되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이게 보면 또 이제 이게 하나가 그냥 함수가 아니라 열 벡터가 되는 거죠. 대충 이렇게 들다 보면 이거는 y2의 첫 번째 함수, 첫 번째 솔루션은 두 번째 함수 이런 식으로 이게 열 벡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이 해인데, 이런 해들이 선형 독립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를 잡았을 때 다른 것들의 선형 결합을 표현이 안 되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중첩을 시켜가지고 중첩을 시켜서 우리가 일반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선형 결합을 해가지고요. C1에서 시켜서 CN까지 y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그 경우를 갖다가 이제 우리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경우에 그 이제 선형 독립인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게 모든 다른 회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반회가 된다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노트 이것도 y를 갖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 행렬로 각각이 열벡터이고 각각의 y가 연결해 있으니까 다 그냥 묶어버리면은 다 묶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의 행렬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죠? 그래서 y의 n의 1 이런 거고 이거는 y의 n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n 곱하기 n 행렬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방법 이런 우리가 이제 ODE의 펀더멘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여기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말한 이 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y를 펀더멘털 매트릭스 곱하기 어떤 우리가 상수 행렬, 상수 행렬 C는 뭐냐면은 각각이 우리가 이제 C들을 갖다가 CN을 개수 행렬 행벡터로 모은 이제 열벡터로 모은 그런 이제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하고 c를 곱하면 여러분 잘 따져보면 요게 y가 바로 요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행렬, 이 펀더멘털 매트릭스의 행렬식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얘기로 이제 론스키안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앞에하고 달리 그 론스키안이 그 함수가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이제 열 벡터들, 그러니까 열 벡터들의 이제 그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런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것들에 이렇게 우리가 이거 론스키안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떤 성질을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이제 y들이 y1에서 yn까지가 다 선형 독립이면은 얘들이 그러면은 이 론스키안이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선형 독립이라는 얘기는 내가 요거를 0으로 했을 때 이걸 항상 만족하는 거는 C1에서 CI가 다 0이 되는 그것만이 이제 유일한 해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저게 선형 독립인 경우가 되겠죠. Y1에서 Yn까지.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요 이퀘이션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여기 0이라는 얘기는 지금 YC는 0을 푸는 거죠. 그죠? YC는 0을 푸는 게 요 이퀘이션이 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 이걸 푼다는 거는 여기 이제 y를 갖다가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잼에 대해서 내가 뒤집는 거가 되는데 이걸 뒤집는 거가 되는데 요게 그 행렬식이 만약에 0이 아니다. 이게 0이 근데 뭐 하나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면은 미안하다.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경우에요. 네. 디펜던트한 경우에 당연히 근데 이건 론스키안 0이 되겠죠, 그죠? sorry. 자, 이 선형 우리가 이제 리니어 디펜던트하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게 0을 만족을 하는 게 C가 0이 아닌 거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면은 0인 경우는 항상 죄다 0이 돼야 되는데 리니어 디펜던트 하게 되면 저걸 항상 만족하는 C가 0이 아닌 어떤 넌트리비얼한 C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존재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Y가 역행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가지게 되면 넘기면 C고 0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거의 이제 그 행렬식 혹은 이거 론스키안이 0이 된다. 그래야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넌 트리베란스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형 독립이라고 하면은 선형 우존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론스키안이 0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 하고 실은 이제 증명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논리로 리니어 인디펜던트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론스키안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항상.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좀 약간 달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비슷한 거가 우리가 앞에서 세컨오더 ODE의 경우에요. ODE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2개의 미분 방정식을 2개의 1개의 미분 방식, 연립 미분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를 y로 넣고서 다른 하나가 이제 우리가 y 프라임 갖다가 다른 그 변수로 놓게 되면은 그러면 y하고 y 프라임에 대해서 이거는 1차 연립 미분 방식의 그 연립 미분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거의 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해가 이게 y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다른 하나는 y 프라임이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변수는 y 미분이니까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그걸 만족하는 게 z라고 하면은 첫 번째 행이 두 번째 행은 z 프라임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론스키안의 우리의 정의를 보면은 이 론스키안의 y1 그리고 y2를 보면은 그거는 이제 뭐의 행렬식이 되냐면은 y 프라임 c 프라임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냥 1차 뭐죠? 연립 미방이야. 2차 미분 방정식에서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 y하고 z의 론스키안이었어요. 그죠? y, z 쓰고 미분을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가 우리가 다른 건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우리 연립 미방은 이제 이론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서 그냥 연립 미방이 아닌 일반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특성들이 고스란히 다 여기도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 경우에도 우리가 선형 독립인 그런 이제 우리가 해를 갖다가 n개를 구하게 되면 그게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경우의 중에서 조금 이제 특수한 형태에 좀 집중을 해보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 선형 미분 방식 중에서 개수가 상수인 경우, 그러니까 그중에서 호모지니어스한 거, 우리 이미 앞에서 풀었던 건데 y 프라임은 a y 디펜인데 n이가 이제 그 콘스탄트 코에피션트 t에 의존하지 않아요. 이제 어떤 행렬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 앞에서 푸는 거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마치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를 우리가 이제 넣어서 구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y를 우리가 x의 exponential lambda t로 우리가 이제 푸는데 여기는 x가 단지 이제 그 하나의 스칼라가 아니라 실은 지금 보면 이 안에 이제 x1, x2 이렇게 열벡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차이만 있고 실은 이제 포멀리즘 자체는 똑같습니다. 넣어서 푸는 거는 lambda x의 exponential에 lambda t가 ax의 exponential 되겠고요. 이거를 넣어보면은 거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항상 양수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이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바로 아이겐밸류 풀어오면 된다라는 거죠.
AX가 람다 X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이겐밸류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여기는 람다가 이제 아이겐밸류, 여기는 X는 아이겐벡터가 되겠습니다. 도이치 문제가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풀면은 이제 쭉 x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x가 만약에 이제 그 x로 이루어져 있는 y가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선형 독립인 해들이 쭉 나오게 되면은, 이게 만약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n 개가 선형 독립인 해가 나와주면은 그럼 우리 게임 끝난 겁니다. 이게 그냥 그걸로 일반을 다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게임이 끝난 건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공학 문제에서는 시장 그래서 그게 만족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고유치 문제를 풀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n 개의 선형 독립인 해를 다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하여튼 그게 항상 개런티 되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공학 문제, 특히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것만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우선 이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A는 이게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만 풀면은 그러면은 바로 선형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세트하고 n 개의 아이겐벡터가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를 풀면은 이게 이제 결국 이걸 풀게 되면은 람다에 대한 어떤 다항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이 쭉 나오고, 그걸 역으로 풀면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아이겐 벡터도 쭉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n 개의 선형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 n 개의 벡터가 이게 대부분은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냐면 그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언급을 하는 거는, 항상 그때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a가 시메트릭인 경우에 대칭, 여기다 씁시다.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행렬이 내가 이제 그 행과 열을 바꿔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1, 2에 1, 1 이거 두 개 바꾸면은 이게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행렬들을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거는 AIJ하고 AJI가 같은, 혹은 우리가 이제 스큐 시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뒤집으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0, 0,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이런 게 스큐 시메트릭인 거죠, 그죠? 스큐 시메트릭 행렬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보다도 그거는 by definition 이거는 대각 성분이 반드시 0이어야 돼요. 시메트릭인 경우에는 내가 대각 성분들은 내가 이제 그 대칭 뭐 바꾸는 트랜스포즈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좀 시메트릭이면 상관이 없는데, 엣지 시메트릭이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바로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큐 시메트릭인 그런 행렬은 반드시 대각 성분이 다 0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A가 아이겐밸류가 쭉 나오는데, 그 아이겐밸류 람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다항식이 나오는데, 그것들의 솔루션이 전부 다 중복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각기 다를 때 n개의 아이겐밸류를 가질 때,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그 아이겐 벡터들이 전부 다 선형 독립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항상 거의 대부분 만족이 되니까 우리가 꼭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해가 왜냐면 람다 1에서부터 우리 쭉 풀게 되면은 람다 n까지가 쭉 이렇게 아이겐 밸류가 나오겠고요. n by n 행렬이니까 각각의 그 아이겐 밸류마다 우리가 아이겐 벡터들이 x1에서부터 xn까지가 쭉 이렇게 우리가 대응이 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결합을 하면은 이제 y 찾고자 하는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y1은 x1에
t고요. y2는 x2의 람다 1t가 되겠고요. 람다 2t가 되겠고요.yn은 xn의 익스포넨셜 람다 nt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 되겠고요. 이것들이 선형 독립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고 싶으면은, 자, 우리가 선형 독립을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얘네들은 선형 독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거기다가 익스포넨셜 이렇게 쭉 이렇게 아이겐밸류까지 넣은 요 부분이 붙어도 얘가 선형 독립인가? 라는 걸 따져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런스케어에다 그려다 보면 되고요. 런스케어는 요것들을 쭉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각각 갖다가 하나하나 갖다가 다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x1의 익스포넨셜 람다 1t,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는 x의 똑같은 첫 번째 솔루션인데 두 번째 컴포넌트가 되겠죠. 람다 1, 아이겐밸류는 똑같이 람다 1이고, 그래서 밑에는 x의 n의 1의 익스포넨셜 람다 1t가 되겠고요. 이렇게 쭉 이제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n 번째 솔루션의 첫 번째 컴포넌트,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는 람다 nt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x의 n의 익스포넨셜 람다 nt가 됩니다. 요걸 갖다 구하게 되는데, 우리 행렬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행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숫자 갖다가 컨스탄트를 쭉 다 곱하면은 그걸 이제 곱해져 있어 그걸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곱으로 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갖다 우리가 밖으로 빼고, 그다음 똑같이 그 다른 열에서 이제 곱해져 있는 똑같은 어떤 익스포넨셜 람다 n 벡터를 밖으로 빼서 다 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하게 되면은 여기 익스포넨셜에 람다 1에서 부터 람다 n t가 되는 거고, 이렇게 뽑아서 나오니까 나머지는 이제 x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x의 1의 1, x의 1의 n, 그 다음에 x의 되는 거고, x의 n의 n. 그죠? 여기부터 좀 헷갈립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미 선형 독립에 의해서 x들의 선형 독립이 이미 우리가 개런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0이 되지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붙은 익스포넨셜 팩터도 이게 지금 익스포넨셜이니까 항상 양수가 되는 거죠. 두 개의 곱은 0이 아닙니다. 고로 이게 이제 바로 선형 독립의 해라는 거예요. 그죠? 뭐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약간 좀 트리비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결국 내가 이제 이런 호모지니티 시스템을 풀 때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면은 결국은 그게 우리가 일반회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회는 이제 그다음 익스프레스하게 적어보면은 y는 c1에 이제 방금 여기서 구한 y1, 그러니까 y1은 결국은 이제 x1 아이겐 벡터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cn의 x의 n의 익스포넨셜의 람다 n 곱하기 t.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좋아요.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뭐 저기 지난 시간 했던 그 문제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좀 포멀하게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그 우리가 남은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조금 이제 좀 다른 형태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제 그거를 뭐냐면은 요거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호모지니스 리니어 시스템의 또 컨스탄트 계수인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의 특성에 대해서 좀 A의 그 조건에 따라서 그걸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를 하는 이유는 실은 이제 이번 시간 말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비선형 이분방 공식을 분석을 할 때 그게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조금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비슷한 걸 해봤었는데 그 열린 미분 방식에서 그 이제 우리가 그걸 표시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y1t하고 y1t하고 y2t가 구해졌다라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그러니까 t에 대해서 y1, y2를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걸로 이제 y1, y2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보는 게 있었어요. 그죠?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분석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y1, y2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우리가 그 평면을 갖다가 우리가 페이스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뭐 이상 공간, 이상 평면이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주 가장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2x2 형님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풀고자 하는 거는 y', a, y인데 a가 이제 2x2 매트릭스라는 얘기는 미분 방식이 어떻게 조직하냐면은 y1 프라임은 a1번에 y1, a2의 y2, y2의 프라임은 a의 2번의 y1, a의 2의 y2 그려져 있고요. 이와 같은 열린 미분 방식을 우리가 행렬형태로 표현한 거가 되겠고, 그걸 풀면은 이제 솔루션이 우리가 이제 y1t와 y2t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저걸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 t에 대해서 두 개가 동일하게 t에 대해 의존을 하게 되죠. 그럼 내 t를 갖다 어떤 순간에서부터 쭉 이렇게 t를 바꿔가면서 y1, y2를 그 x축과 y축에 각각 대응을 해가지고 쭉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와 같은 우리가 위상 평면에서 저걸 우리 이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하죠.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레이기번스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은 궤도가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a가 마이너스 3, 1,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람다를 갖다가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풀기 위해서 람다를 이렇게 우리가 놓고요. 0을 만들고서 람다를 구하게 되면은 람다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2일 때, 자 마이너스 2에 대응이 되는 아이겐 벡터는 x1은 1, 1 트랜스포즈 공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 벡터를 그러니까 행 벡터를 트랜스포즈한 걸로 쓰겠어요. 다른 아이겐 벡터는 람다 2가 마이너스 4인데 이때는 이제 아이겐 벡터가 1과 마이너스 1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y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일반 해는 y1, y2인데 이거는 이제 c1의 1, 1의 그다음 익스포넨셜에 처음에는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마이너스 2t 플러스 c2의 1과 마이너스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이렇게 이제 써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초기 값에 따라서 C1, C2가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Y1, Y2가 어떤 특정한 T 디펜던스를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좀 특별한 경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어요. 뭐냐면 C2가 0이고 C1이 1이다 라고 해봅시다. 어떤 초기 조건에 의해서 이게 0이고 이게 1이니까 그러면은 Y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되고요. y2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똑같이 2t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건 결국 뭐냐면은 y1은 y2라는 어떤 직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t의 값에 따라서. 자, 그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그 y1 축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y2 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려보는데 직선이 되는데요. 이게 t가 우리가 이제 쉽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를 쭉 진행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은 두 개가 무한대죠. 그러니까 y1, y2 같은 게 직선인데 무한대에 있는 거죠. 무한대에 있다가 이게 t 값이 쭉 증가함에 따라서 y1, y2 값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가 t가 무한대가 되면은 y1, y2는 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렇게 무한대에서 쭉 와가지고 직선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t가 무한대에서 이게 지금 t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고요. 요 점이 우리가 이제 t 있고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원점 근처로 계속 쭉 이렇게 직선 형태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거가 되겠죠. C1, C2가 저 컨비네이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조금 다르게 만약에 이거 똑같은데 C1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게 두 개 뒤집히게 되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가 마이너스, 이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방정식은 똑같이 y1, y2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원점으로 다가오는 이와 같은 궤적을 따라서 쭉 해가 옮겨오게 됩니다. 그렇죠? 저게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되겠어요. 자, 조금 다르게 그럼 이번에는 이제 C2를 일러 놓고 C1을 갖다가 0으로 놓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이제 요게 아니고 요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나오게 돼가지고 y1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 y2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4t가 되는 거니까 요거 나타내는 거는 y2는 마이너스 y1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때의 방정식은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두 개 다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고 0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오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오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많이 다른 경우,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건데 만약에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개 다 1이다. C1도 1이고 C2도 1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y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가 되고요. 그 다음에 y2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t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이제 궤적이 뭐 간단하게는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쭉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저게 어떤 거지? y1 계속 플러스니까 그죠? 마이너스 바운드에서 쭉 와가지고 저기 어디에서 오는 거야?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 있다라고 하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크면은 얘가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y2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y를 갖다 C1, C2로 여러 개를 우리가 쭉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그래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대칭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뭐 그런 거, 이렇게 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쪽으로 뒤집은 거, 이렇게 되는 거 적당히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물론 이 사이도 다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다 원점으로 다 모입니다. t가 무한대로 갑니다. 이게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게 0, 0이 되는 거니까 시작점에 상관이 없이 항상 다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람다가 뭐냐면은 람다 1이 마이너스 2, 람다 2가 마이너스 4인 경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 그 베이스 플레인상에서 어떤 우리가 그 궤도들의 그 어떤 그 집합이 되겠고요. 뭐 이런 걸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초기값이 무엇이다. 예를 들어 t = 0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y와 y1, y2가 뭐 어느 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요 점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 순간 해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다른 초기값이 있어가지고 다른 초기값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포인트가 됐다라고 하면 그걸 따라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t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원점으로 다가오게 된다. 뭐 그런 식의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분들 당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원점이 좀 특이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물론 모든 어떤 그런 궤도들이 다 이제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점근해서 올 때 보면은 미분값이 그 접선의 기울기를 곡선에서 우리가 이제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다른 점들은 다 동일하게 기울기가 1입니다. 원점에서. 그런데 딱 하나, 뭐 딱 두 개, 요 궤도하고 요 궤도에 대해서만 기울기가 -1이에요. 다른 거는 원점에서 보면 다 이게 그 1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 포인트에서는 이게 좀 특이하다. 그 어떤 그 곡선의 기울기가 이게 지금 그 다른 값을 가지는 어떤 그런 특이한 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와 같은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요. 이 방정식에서. 자, 이건 뭐냐면은 저 곡선에서 우리 기울기를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xy 평면 같은 우리가 dx dy가 되겠고요. 네, 지금은 이제 y1, y2의 이제 그 평면이니까 dy1, dy2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게 y1, y2 t의 함수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t의 미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위아래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게 y2 프라임, y1 프라임이 됩니다.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y1, y2 프라임이 여기에 있네요. 그죠? 이걸 고스란히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a21에 이건 a21에 y1 플러스 a2의 y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1의 y1 플러스 a1, 2의 y2가 됩니다. 자, 여기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거는 보면 지금 내가 이제 그 어떤 점을 주게 되면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미분,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이때 값을 넣으면 이제 그 미분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원점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원점이라고 하는 포인트, 그 원점에서 내가 약간만 이쪽에 있으면은 기울기가 1인데 약간만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가까운 점인데 미분값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포인트들은 다 그냥 여기 있는 거가 다 이제 그 값을 넣으면 그냥 하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분자도 0이고 분모도 0인 경우에, 이 포인트의 경우에는 이 그 포인트 근처에서는 이 값이, 오늘 이 그 포인트에서는 미분값이 이게 undetermined인 거죠. 왜냐하면 0분의 0꼴이니까 이게 어떤 그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저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상한 특징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점에서 미분값이 실은 이제 유니크하게 디파인 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0하고 0을 만족을 하는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y1, y2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계수가 이 두 개 위아래 방정식이 만약에 선형적 의존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에 내가 이제 그 뭐 2배 함수가 분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거 말고도 다른 포인트가 있겠지만은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미분 방정식은 서로 썼을 때 서로 선형 독립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게 다 우리가 충분한 정보로 활용을 한 거가 되는 거고요. 선형 의존한다라는 거 불필요하게 이큐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생기지가 않고요.
이거를 0을 만족을 하는 거는 오로지 이게 y1, y2가 0인 거. 다시 말하면 원점, 바로 그 점인 거. 그래서 이 2x2 이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연립 미분 방정식에서 원점은 항상 크리티컬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재미있는 거는 이게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려 5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경우가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improper load라고 합니다. 자, 일단 노드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어떤 이제 보면은 어떤 우리 어떤 매듭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 improper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improper는 이게 그 이 미분값이 다 동일한데 이 원점 근처에서 다 동일한데 딱 두 개의 그래프, 이 그래프에 대해서만 미분값이 기울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처럼, 그죠? 특히 이제 요 기울기가 다른 것들의 기울기 수직입니다. 네. 자,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가를 갖다가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y1, y2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람다가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이겐벡터가 1,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더하기 c2의 1, 마이너스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t가 굉장히 큰 값이라고 하면은요. 값이라고 하면은 둘 중에서 어느 게 큰 거가 될까요? 이게 지금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4배가 곱해져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빨리 0을 가깝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요거에 비해서 뒤에 항은 거의 무시할 만큼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C1, C2에 상관이 없이,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t가 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y1, y2가 뭐에 접근해 가냐면은 c1에 1,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y1은 이렇게 되고요. y2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은 y1, y2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y는 x가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1인 그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C1, C2 상관이 없이 단 어떤 경우만 제외하냐면은 C2가 C1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오지가 않는 거죠. C1이 0인 경우에 C2는 0이 뭐 아니겠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바로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거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는 y1, y2가 c2의 1-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 요거는 공통이니까요. 이거에 의해서 그 b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y1하고 y2가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되고 y는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딱 하나 그 c1이 0인 경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무조건 원점으로 가게 되면은 항상 기울기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오게 되는 거는 람다가 두 개의 다른 어떤 우리가 실수를 가지고요. 가지고 있고 그게 같은 부호가 되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그 두 개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플러스였다, 플러스 2 플러스 4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반대로 이제 t가 커짐에 따라서 바꿔 나가는 게 되겠죠. 혹은 우리가 이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화살표의 방향만 바뀌지 어떤 그래프의 속성이나 특성은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람다가 같은 부호인데 이게 다르게 되면 다른 사인은 같은 사인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크기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improper node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 improper node가 나오게 된다는 거.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런 직선의 기울기는 결국 뭐냐? 이 x, 우리가 아이겐 벡터의 이 b에 의해서, 이 컴포넌트의 b에 의해서 저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타입이었었고요. 자, 그 improper니까 뭔가 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적절한 게 또 있겠죠, 그죠? 적절한 건 어떤 거냐면은, 두 번째, 우리 proper node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A가 그냥 단위 행렬이에요.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우리가 람다로 이루어진 특징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요. 중분을 가지게 되고요. 람다가 1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두 개의 아이겐 벡터 넣게 되면, 1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을 넣게 되면은, 근데 신은 이게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어떤 벡터를 넣더라도 항상 모든 게 다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아이겐 밸류가 1이게 되고요. 그죠? 단위 행렬이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뭘 잡아도 상관없겠지만은 뭐 1, 0하고 0, 1을 잡으면 뭐 제일 심플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y1, y2는 c1에 1, 0에 exponential t 더하기 c 0에 exponential 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보면은 y1, y2가 실은 y1은 c1의 exponential t가 되고요. y2는 c2의 exponential t가 되는 거고, 결국은 뭐냐? y2가 y1에 바로 그냥 비례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t를 바로 소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두 번째 우리가 이제 proper node, 그러면은 y1이고 y2라고 하면은 저건 직선이고요. 그래서 길이가 1인 직선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t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은 이게 0이죠. 0,0이고요.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실은 시작점이 여기고 t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의 점이 여기고, 이걸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C1, C2의 B에 따라서 온갖 종류의 비율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빨간색 올렸는데. 모든 마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C와 C2의 값에 따라서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방사형으로 나가는 그런 게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점이 다 다른 기울기를 가지는 거죠. 세러 포인트는 지금 딱 두 가지 타입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지금 모든 방향을 다 갖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람다가 아이겐 밸류가 중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형태가 생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같기 때문에, 같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개를 갖다 이렇게 그냥 합작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람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proper node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람다가
플러스가 아니라 람다가 마이너스로 중분이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t가 이제 그 무한대가 될 때 원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세럴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세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말 한 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왜 말 한 장이라고 하는지 조금 이따 봐보고요. 자, A가 예를 들어서 1, 0, 0, 마이너스 2와 같다라고 하면은 람다 1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게 밸류가 2일 때는 이제 1, 0,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이 있게 되면은 10초는 0, 1, 자, 이렇게 나와서 y1, y2가 c1의 1, 0의 exponential t 플러스 c2의 0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y1은 c1의 exponential t, y2는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돼가지고 이건 t를 또 소거를 또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바로 y는 y2 곱하면 됩니다. 곱하게 되면은 이게 컨스탄트가 나오게 되고요. 컨스탄트가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제 그림을 쭉 그려보면은 자, 저건 이제 y1, y2가 이제 컨스탄트니까 여러분들 그 많이 알고 있는 그 이걸 뭐라고 그러지? 쌍 뭐라고 그러나? 이런 식의 이제 쭉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살펴보면은 내가 이제 t가 제가 보세요. t가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요거는 없어지고요. 요게 살아나면 이쪽으로 가게 되죠. t가 무한대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 b에 의해서 이게 이제 y1이 0이고 y2가 1이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거죠. 그러니까 y1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t가 이제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요 앞 텀은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y1은 0이 되겠고 y2는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y1이 0이니까 x가 0이고요. 그리고 이제 y가 원점으로 이렇게 오는 그렇죠? 그렇죠. y1이 0이고 y1이 0이고 x가 0이고 그 다음에 c2가 네, 뭐 하는 거야? 혼자 하다 보니까 따랐다. 미안해요. 자, y1이 이제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그죠? 여기 없어지게 되는 거야. 요거에 남게 되는 거죠. y1이 c1의 exponential t가 되고요. y2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y가 0이고 x가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라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쭉 y2가 0으로 가면서 y1은 무한대로 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제 부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C1이나 C2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C2가 0이다라고 하면은 C1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X 값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런 그래프, 이쪽 X축을 따라서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를 따라서는 이렇게 가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고 요 네 개의 이 축은 이제 C1의 둘 중에서 하나가 0이 되게 되면 그러면 네 개의 이제 X축과 Y축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트래젝토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새들 포인트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우리가 새들이라고 하느냐? 이거 말 한 장이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말을 갖다가 타보셨겠지만 뭐 상상할 수가 있겠지만은 타는 부분에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꼭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앉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보면 앞쪽에서 보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죠. 다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점이 있는데 그게 이게 어떤 축으로는 올라가는 형상이 되겠고요. 다른 축으로 내려가는 형상이 될 때. 만약 구슬을 갖다 놓게 되면은 이게 어떤 방향으로는 아래로 굴러오는데 어떤 방향으로는 밑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말 한 장 형태의 우리가 어떤 그런 곡면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게 되는 거죠. 구슬을 갖다 놨다고 하면은 잠깐만 내가 잘못 그렸다. 미치겠다. 네, 여기에서 요게 이제 이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이쪽 축에서는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오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아까 말한 구슬로 우리가 얘기한 굴러 떨어지는 거가 어떤 방향으로는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이제 우리가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거고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람다가 다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은 람다 1이 하나는 1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두 개 다른 부호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다른 부호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둘 중에서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인 건 사라지게 되고 플러스인 것만 남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개의 b에 의해서 어떤 직선으로 점근을 하게 되고요. t가 무한대로 가면 따라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반대로 요 텀은 없어지고 뒤에 텀이 살아남아서 뒤에 요 벡터에 나타내지는 어떤 직선에 점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두 개의 우리가 직선이 있고 그 직선에서 이렇게 하나의 직선에 다른 직선을 점근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트래젝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두 개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새들 포인트 갖다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센터인데 자, 센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0, 1, 마이너스 4, 0 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미분 방정식 의뢰를 하면은 y1 프라임은 y2이고요. y2 프라임은 마이너스 4의 y1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별표를 좀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람다를 구하면은 그러면 a 마이너스 람다 i가 0인 걸 푸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4가 0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람다가 복소수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지금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제 탈레복소수가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순호수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람다 1이 2i일 때 2i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람다 1을 2i를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겐 벡터를 찾아보면은 요거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실 위아래가 같은 방정식입니다. 상수만 차이가 있고요. 0이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첫 번째 알겐 벡터는 1하고 2i라고
여기다가 트랜스포즈 하는 거가 되겠고요. 비슷하게 이제 두 번째는 마이너스 2i에 이게 여기 보면 x2가 1 마이너스 2i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나와가지고 y1, y2가 c1에 1, 2i의 익스포넨셜의 2it 플러스 c2에 1 마이너스 2i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i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써보게 되면은요. 여기 써보게 되면은 그러면 y1은 c1의 익스포넨셜 2it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it이고 y2가 2i의 c1의 익스포넨셜 2it 마이너스 2i의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it. 자, 이게 이제 복수수로 나와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럴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y1, y2 초기값이 만약에 실수값이었다라고 하면은 y는 계속 실수여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어디 지워버렸는데 미분 방식 자체가 y1 프라임이 y2, y2 프라임이 마이너스 4y1이기 때문에 지금 y1 초기값이 만약에 실수였다라고 하면은 그거의 미분값도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실수를 적분하게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적절하게 C1, C2 조합에 의해서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y1의 초기값이 y1이 1이고요. 그 다음에 y2가 0이었을 때 0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대입해 보면은 C1, C2가 각각 2분의 1이어야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y2가 이제 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일러 여러분 그 테오리를 갖다가 포뮬라를 써가지고 이걸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게 되면 y1은 코사인 2t가 되고요. 그 다음에 y2는 i의 2i의 사인 2t가 돼서 이게 마이너스 2배의 사인 2t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이제 t를 소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내가 이제 그 마이너스 1을 나누고 양쪽을 제곱을 해서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 t를 소거를 할 수가 있고요. y1 제곱 더하기 2분의 y2 제곱이 1이다.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뭐냐면은 저거는 이제 다름 아닌 타원이 되죠. 타원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y1이 1이다라고 하면은 y2가 2가 되는 이와 같은 우리가 타원을 쭉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죠? 돌게 되는데 이게 지금 코사인 2t니까 t가 0에서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y가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 이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특별하게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가게 되겠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여기서 내가 지워버렸는데 별표 처음 우리가 미방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처음 미방이 y1 프라임이 y2고 그 다음에 y2 프라임이 마이너스 4y1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이제 y1을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y2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4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4배를 4y1을 곱하고 여기다가 y2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해버립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4배의 y1 더하기 y1 프라임이 프라임 더하기 y2의 y2 프라임이 0이다가 나오고요. 그걸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적분을 하면은 얘는 뭐의 미분이냐면은 2배의 y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y2의 제곱이 되고 우변 나동 적분상수 콘스탄트가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그걸 내가 이제 2를 갖다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y1 제곱 더하기 2분의 y2의 제곱이 컨스탄트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컨스탄트 값에 따라서 이거는 두 개의 그 장축과 단축의 그 비가 2배가 되는 그런 타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그 초계값이나 혹은 이제 시계값에 대해서 이거는 항상 이런 우리가 이제 타원을 갖다가 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단축과 장축의 비가 2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센터 타입에 왜 센터라고 하는지는 알겠죠?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핑글핑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에 이게 나오게 되는 거는 뭐냐면 람다가 이게 지금 순허수인 거죠. 그리고 켤레로 순허수인 경우 람다가 지금 2이고 하나가 2고 단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타원을 갖다 돌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스파이럴 포인트라고 하겠는데, 스파이럴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람다가 복소수인데 순허수가 아니라 이렇게 그 실수부를 가지는 그런 거 되겠고요. 그 경우에 이제 그러면 이게 하나는 1i 하고 1 마이너스 i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그걸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퀴즈로는 요걸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은 그 퀴즈로 요걸 갖다가 한번 이거에 이제 그 아이겐 밸류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아이겐 벡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면 y1은 이제 c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 플러스 t가 되고요.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t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y2는 i의 c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t 플러스 마이너스 i의 c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t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요거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실은 이거 갖다가 좀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y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t를 우리가 다른 함수 y1이라고 바꾸고요. y2에다가 익스포넨셜 t를 곱한 거를 y2라고 하면은 그러면 y1, y2가 어떻게 써지냐면은 c1의 t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되고요. y2는 ic1 it 마이너스 i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t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서클 형태, 센터 형태의 그 방식과 똑같은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y1, y2는 저런 타원 궤적을 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우리 거는 y인데 그러면 y1, y2는 뭐냐면 그걸 갖다가 타원 궤적을 도는데 y1, y2 대문자는 타원을 돌고 있는데 그거를 익스포넨셜 t로 나눈 거죠. y1, y2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이건 돌기는 도는데 점점 그게 작아지는 거예요. 타원이 궤적이.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궤적이 이거는 그냥 일정한 어떤 그런 궤도로 돌고 있는데 이거는 돌면서 점점점 이게 이제 작아지면서 원점으로 계속 점근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원점에 근데 이제 t가 무한대가 돼야 도착을 하는 거고요. 그 되는 거고 다른 궤적은 또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해서 또 들어오는 거. 그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궤적들이 쭉 스파이럴 형태로 이렇게 원점으로 다가가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럴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나오게 되는 거는 왜 나오게 된다? 자, 람다가 실수부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허수 그 컴플렉스인데 그래서 저게 지금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i에 의해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되겠고 이 마이너스 1에 의해서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혹은 이제 만약에 1 플러스 마이너스 i였다 이게 밸류가 그러면은 이때는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실은 이제 감소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점점 커지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스파이럴 아웃 밖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도 있고 이건 스파이럴 인이 되겠고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우리 5개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DG는 다른 교과서에 또 다른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4.3에서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쭉 했던 걸 이제 한번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그 크리티컬 포인트의 타입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좀 봐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푸는 거는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갖다 우리가 풀고 이거가 A12 A21 A의 22 마이너스 람다 이게 0이 되는데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람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고요. 트레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행렬에 대각선을 다 더한 걸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게 A11 플러스 A22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요거에 그 A 행렬의 그 그냥 행렬식이 되겠어요. 자, 우리 트레이스 A를 갖다가 이거 갖다가 우리가 P라고 하고요.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Q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결국 이제 P하고 Q가 이제 두 람다와 람다 2의 합과 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람다의 제곱 검정식이 P 람다 플러스 Q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냥 우리가 판별식 D는 P의 제곱 마이너스 Q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5개 아까 그 이제 타입 1부터 타입 5까지 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쓰면 충분하나? 자, P하고 Q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했던 걸 그냥 응용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경우에 요거 우리가 임프로퍼 노드인 경우에 임프로퍼 노드랑 프로퍼 노드는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두 개가 이제 저기 뭐죠? 같은 부호이고 서로 다른 실근이면은 임프로퍼. 중근이면은 그러면 이제 프로퍼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는 내가 리얼이고 두 개가 같은 부호가 된다. 자, 그러면은 그가 될 수 있는 컨디션은 뭐냐면은 잘 알겠지만은 판별식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이제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Q가 양수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타입이 어떻게 되냐면은 노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중분일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프로퍼 노드가 되고 나머지는 임프로퍼 노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리얼이고 요 경우에 이제 셋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리얼인데 두 개가 부호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게 저런 셋업 포인트가 되는데 그거는 Q가 그냥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셋업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허수인 경우에 순허수다라고 하면은 센터가 되겠죠. 그죠? 순허수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판별식이
음수여야 되고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P가 0이면 돼요. 그죠? P가 0이면은 그러면은 이게 순허수가 있냐 실수부가 이게 P가 이제 두 군을 더한 건데 이게 지금 켈레복소수기 때문에 더하면은 여기 실수분데 그게 0이니까 순허수가 되겠죠? 혹은 이제 이렇게 말 수도 있겠지만 D가 이제 P가 0이고 D가 음수다라는 거는 실은 이제 뭐랑 같은 거냐면 Q가 양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경우에 이게 센터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소수인데 퓨어가 아니에요. 퓨어 이미지너리가 순허근이 아닐 경우에, 자, 그 경우에는 D가 음수이고 그 다음에 P가 0이 안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P의 부호에 따라서 이게 이제 스파이럴 인 혹은 스파이럴 아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럴 포인트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부호에 따라서 그 근의 이제 부호와 종류에 따라서 타입이 나눠지게 됩니다. 점에서. 자, 그러면 그걸 좀 오늘 조금만 쓰고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지금 끊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연결돼 가지고 5분 정도만 여러분 더 쓸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P하고 Q 평면상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어요. 우선은 이제 이 아래쪽 Q가 음수가 되면 얘는 무조건 셀프 포인트예요. 셀프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요 라인이 요 포물선이 이제 우리가 P의 제곱 4Q가 되니까 한 별씩이 0이 되는 거고, 이 위쪽이 한 별씩이 음수가 되죠. P정원의 4이 되고 이것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노드는 뭐냐면은 한 별씩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에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노드, 이 영역이 노드가 되고 여기가 노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노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런 임프로퍼 노드가 되고, 여기 라인만 특별히 이제 프로퍼 노드가 되겠어요. 한 배씩 0인 중분인 경우에만 이게 이제 이거는 프로퍼 노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쪽 허근을 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제 P가 0이 아니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Y축 제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스파이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스파이럴, 이게 스파이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센터는 위쪽인데 이 P가 0이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센터 됩니다. 그래서 P하고 Q 평면상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역별로 이렇게 두 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하나를 좀 더 넣어놨냐면은 그 크리티컬 포인트 스테빌리티라는 건데요. 스테빌리티는 뭐냐면은, 여러분 엄밀한 좀 데피니션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대충 생각을 할게요.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이게 그 시간이 이제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그 궤적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어떤 형태로 남아 있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게 스테이블하다라는 거는 내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으면은 스테이블하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어떤 점에서 시작을 했을 때 그게 얼마 떨어져 있건 상관이 없이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거기서 아주 많이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범위 안에서만 놀 때 그 바깥으로 무한대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스테이블해요. 스테이블인 거고, 반대로 만약에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언스테이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언스테이블한 거고요.
스테이블 하다라는 건 있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스테이블 하는 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리티컬 포인트 계속 다가가는 다가가면서 이렇게 그 뭐 근처에 머무르는 걸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인데 어트랙티브하다, 당기고 있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이 당기지는 않고 그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벗어나지는 않는데 근처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냥 스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그 스테이블 중에서 어트랙티브하다라는 건 모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것들 다 하나씩 보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새들 포인트. 새들 포인트를 보게 되면 새들 포인트는 얘가 이제 항상 어떻게 돼요? 얘는 보면은 지금 그거에서 t가 뭐 하면은 무조건 벗어나게 되어 있죠, 그죠? 무조건 벗어나 있어. 어디에서 시작한 상관이 없이.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긴 있는데 그 우리가 어떤 점에서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모두 다 모아져 있어야지 그래야지 어트랙트 그 스테이블한 겁니다. 이런 하나라도 어떤 그런 벗어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럴 포인트는 우리가 언스테이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드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노드는 임프로퍼하고 프로퍼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거의 부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P의 부호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제 두 근이 음의 근을 가지게 되면은 얘는 어트랙티브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양의 근 만약에 람다1, 람다2가 플러스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밖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언스테이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부호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게 양수면 두 개가 양수면은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 언스테이블하게 되는 거고요. 음수이게 되면은 그러면 모아지게 되는 거니까 스테이블이고 어트랙티브가 되겠어요. 그냥 A라고 하죠, A. 여기다가 어트랙티브 A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프로퍼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는 이제 이게 어때요? 그 완전히 멀어질 수도 있고 다 모아질 수도 있죠. 그건 이제 부호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쪽 프로퍼 노드는 언스테이블인 거고요. 멀어지게 되니까 이쪽 프로퍼 노드는 어트랙티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스파이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양수가 되면은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 언스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이쪽 스파이럴은 이제 그 모아지게 되는 거니까 어트랙티브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센터는 어때요? 여기에서 보면 유니크하게 삥삥삥 돌고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긴 한데 어트랙티브는 아니에요. 빨려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센터는 뭐다? 그냥 스테이블이다. 그냥 스테이블, 어트랙티브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쭉 다 모아보게 되면은 스테이블한 거는 스테이블, 어트랙티브한 거는 P가 음수이고 Q가 양수인 경우에 그러니까 P가 음수이고 어트랙티브인 거는 요거가 어트랙티브죠. 요게 어트랙티브니까 P가 음수이고 Q가 양수인 경우가 어트랙티브입니다. 이사보면 그 다음에 스테이블인 거는 이거밖에 없죠. 우리가 스테이블인 거는 P가 그렇죠. P가 0이고 그리고 Q가 양수인 거죠. 요게 이제 유일하게 스테이블인 거고요. 다른 영역은 죄다 다 언스테이블이에요. 언스테이블. 요거 다 언스테이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크리티컬 포인트의 그 이제 특성을 갖다가 P와 Q 근의 그 아이겐 밸류들의 어떤 조합에 따라서 쭉 분류를 해봤고요. 이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비선형 방정식을 풀면서 이 부분을 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